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1년 기준으로 551만 명으로 취업자 2,700만 명 대비해서 한 20% 정도 되는 분들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활동을 하실 텐데요. 이때 필수적으로 상가를 임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계활동을 위해 임대하게 되는 상가는 그 수가 많은 만큼 이에 관한 이슈도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 임대차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처럼 이 법 역시 상대적 약자로 여겨지는 임차인이 유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해당 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만 해당 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아마도 보증금이 높은 임대차의 경우 그만큼 임차인의 경우도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약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적용 대상 보증 금액이 다른데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상가 임대차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이 땅값이 제일 비싸기에 적용되는 보증 금액도 9억 원까지로 가장 높고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9천, 5억 4천 등으로 점점 낮아집니다. 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보증금과 함께 월차임이 대부분 있을 텐데 월차임이 있다면 보증금과 함께 월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적용 대상 금액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 권리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는데 이 점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인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항력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혹시나 해당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인도받은 후 잊지 말고 사업자 등록 신고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임대차 기간 및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나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도 1년으로 간주하여 최소 1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도 1년 미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사항으로는 10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3번 이상 차임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하거나 전대를 주는 등의 행위도 삼가해야 하고요. 이처럼 막 특별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10년 동안 해당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최우선 변제권,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